어제 저녁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컸는지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망자 대부분이 호텔 8층과 9층에 묵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대피가 어려웠습니까? 네, 사망자들이 이제 대부분 계단과 복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제 소방당국은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이제 유독가스가 들이차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가 컸습니까? 네, 그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은 이제 투숙객이 없는 빈 방이었습니다. 그 불이 나기 전에 한 투숙객이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방을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즉시 작동을 했더라면 불길이 이렇게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호텔에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이제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게 지난 201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지난 2003년에 완공이 돼서 설치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변호사님, 보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된 게 2017년이었다. 그럼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이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투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스프링클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7년에 그것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사실 의무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1990년 이전에는 아예 이제 조항이 없었고 92년에는 그것도 이제 16층 이상의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만 설치 의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992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들에는 없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리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2017년 이전에는 설치를 안 해도 위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해주기 좀 힘든 현실이 있고, 그렇다라고 건물주에게 모든 부담을 이제 얹어서 강제화하는 것도 그때 당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공백 상태로 이어져 온 것인데요. 다중이용 시설, 그러니까 저렇게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그것도 지금 9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일정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투숙객 중에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숨졌다. 이 부분 아닙니까? 네, 뭐 변호사님하고도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남녀 투숙객 2명이 8층 객실에서 그 호텔 외부에 설치됐던 소방 에어 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목격자가 촬영한 그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요. 그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8층 객실 창문으로 이제 투숙객 한 명이 뛰어내린 뒤에 에어매트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또 근데 바로 3초 뒤에는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뒤집힌 에어매트로 이제 뛰어내리는 장면이 찍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에어매트가 이제 잘못 설치된 거 아니냐 지적이 나왔는데, 소방당국은 처음에는 이제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뒤집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상민 장관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왜 뒤집혔냐 이 질문이 또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붙잡고 있을 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천 소방서가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장비였다라고 하고요. 그 첫 번째 이제 여성이 떨어질 때 모서리 쪽으로 쏠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는데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변호사님. 그럼 에어매트 관련해서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관련 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에어매트 관련해서는요, 소방장비 표준 규격과 그리고 소방장비 분류 등의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10층 이상의 고층에서 뛰어내려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에어매트를 사용했다라고 소방당국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장비 표준 규격에 따르면요, 에어매트의 낙하 성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150kg의 이제 모래주머니를 10회 이상 낙하를 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복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통과를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소방장비 분류 등 규정에 따르면 에어매트의 내용 연수가 이제 7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심의를 통해서 이제 기한을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18년 전, 그러니까 2006년에 지급된 그런 에어매트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에어매트의 사용 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1년 단위로 연장을 해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능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철저하게 확인이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예 이제 시설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치 당시 이제 부주의라든지 어떤 사용함에 있어서의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화재 원인, 사망 원인 이런 걸 따지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좀 짚어볼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건물 관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요, 그 건물의 대피로라든지 이제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건물을 유지하는 이제 건물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건물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용이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에 관련 잘못은 없는 것인지 운영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아니지만 이 에어매트로 인해서 사망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배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건물주의 책임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처음에 화재 단초가 어쨌든 그 건물 시설에서 발생했고 지금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잘못 관리를 해서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건물주의 책임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큰 상황인데 현장 검증을 통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